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현도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요. 어느 날 현도는 부모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마에 드리워진 검은 기운과 어머니 눈가에 맺힌 어두운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였지요. 그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이상해 보여요. 이야,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야. 아마도 피곤해서 그렇게 보일 것이다. 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어린 나이의 현도는 가슴속 깊이 몰려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후로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현도의 부모님은 같은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현도만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 때문에 어린 현도는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현도는 21살이 되었습니다. 현도는 장터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실력이 좋다며 찾아오는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단골들도 여럿 있었지요. 아, 이보게 현도. 자네가 내 관상을 봐주느라 답답했던 게 확 풀리고 말았구만. 자네는 내게 은인이여 은인. 그런데 말이야, 오늘 밤 나하고 술 한잔 하지 않겠나? 아, 글쎄, 임금님께 진상한다는 과메기가 들어왔으니 말일세. 현도는 과메기라는 말에 구미가 당겼습니다. 아니, 그 귀한 것을 어찌 나셨소? 아쿵의 어물을 납품하는 사람이 내 오라비여. 장터에서 어물전을 크게 하고 있구먼. 오, 그렇소. 그래서 그 귀한 과메기를 가져온 것이구려. 이제야 현도가 내 말에 관심을 좀 갖는구만. 그동안 몇 번을 말해도 신경을 안 쓰더니만. 어때요? 오늘 밤 우리 집에 찾아올 것이지? 좋소.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자정 넘어가겠소. 현도가 찾아오겠다는 말에 안성댁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돌아갔지요. 그날 밤 현도는 자정이 넘어 안성댁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들어와, 현도. 안성댁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 현도를 방 안에 들였습니다. 그러자 잘 차려진 술상이 놓여 있었지요. 술상에는 코를 자극하는 과메기가 푸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 이것이 말로만 듣던 과메기로구려. 현도는 안성댁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안주로 과메기를 먹었습니다. 오, 맛이 참으로 일품이구려. 이래서 임금님께 진상을 하는구려. 그렇지, 내 오라비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 했구만. 그러니 언제라도 먹고 싶으면 찾아와. 안성댁은 콧소리를 하며 현도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현도는 임금께 진상한다는 과메기가 맛있었는지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술병을 모두 비운 현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현도, 시방 자는겨? 현도의 코 고는 소리에 안성댁이 깜짝 놀라 현도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도는 드르렁 코만 굴어댔지요. 아니, 이렇게 잠들면 나는 어찌하냔 말이오. 10번 만에야 내 청을 들어줘서 내 집에 와놓고 잠만 자다니. 이게 뭐냔 말이오, 에휴. 다음 날 아침 안성댁이 눈을 떠보니 현도는 방 안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현도가 아침 일찍 가버렸나 보군. 에잉, 쯧쯧. 아침 일찍 가버린 현도 때문에 안성댁은 너무너무 아쉬웠지요. 다음 날이 되니 이번에는 돈 많은 양반마님이 현도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현도, 오늘 밤 내 운세는 어떻겠나? 양반과 서평마님이 찾아와 현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골 중 한 명이었지요. 오늘은 동쪽의 기운을 받아 마님의 기운이 상승할 것이니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실 것이옵니다. 오,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 집에서 이곳은 동쪽이니 자네가 내게 귀인이겠군, 호호. 그럼 자네가 오늘 밤 내 집으로 와주시게. 내 특별히 자네를 위해 술상을 봐놓겠네. 서평마님의 유혹은 벌써 여러 번째였습니다. 그녀가 현도에게 관상을 보고 그에게 빠진 것이었지요. 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손님과 개인적 영분을 쌓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만나서 무엇을 하자고 했나. 그저 술이나 같이 한잔 하자는 게 아닌가.
서평마님은 일찍이 홀로 된 과부였는데 그녀의 관상에는 색기가 넘쳐났습니다. 그 때문에 현도는 그녀를 멀리하려 하였지요. 저는 술을 못합니다요, 마님. 아니 그럼 와서 안주라도 먹으면 될 게 아닌가. 아니 술을 못 먹는데 안주를 어찌 먹는단 말이요. 오늘도 자네가 나를 거부하는군. 내 언젠가는 자네를 기어코 내 품에 안고 말 것이야. 그날도 서평마님은 현도에게 단량을 내놓고 토라져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1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였지요. 마님의 관상은 한 사람에게 빠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관상인데 그게 나라니 이를 어찌한담. 현도는 서평마님이 다녀가는 날에는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좋았지만 왠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눈 딱 감고 서평마님한테 가면 평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었지요. 헌데 현도는 자신의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상에는 일생에 딱 한 번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의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 몸가짐을 바로 하였습니다. 오늘도 현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터 거리로 나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로 부산이도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해질 무렵 상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현도를 찾아왔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보였지요. 고운 피부와 단정한 몸가짐으로 보아 그녀는 양반가 출신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관상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옵지요. 편히 앉으시오. 현도는 옥주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지요. 그녀 옥주의 인당에 검은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혈색에서는 생명의 빛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이는 분명 석 달 안에 죽을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관상을 볼 수 없겠소. 아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제 얼굴에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현도는 대답 대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 옥주의 맑고 슬픈 눈동자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 서린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현도는 무서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은 악몽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결국 현도는 서둘러 자리를 접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현도는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녀의 슬픈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현도는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지요. 꽃다운 나이에 서방을 잃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녀의 운명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현도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고민을 하였지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을 살릴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현도는 그리하지 못했었지요. 현도는 그때를 회상하며 상복 입은 그녀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그녀 옥주를 생각하면 할수록 현도의 가슴이 뛰었지요. 그는 처음 느끼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딱 한 명 있는 운명의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한번 혼인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현도는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 그녀를 일단 살리고 보자. 이미 하늘이 정한 운명을 제 아무리 뛰어난 관상쟁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현도는 일생일대의 위험한 도전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그녀를 살려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마음을 정한 현도는 일어나 옷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가 다시 장터에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요. 현도가 장터에 도착해 보니 과연 예상대로 그녀가 포목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목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이 돈으로는 비단을 살 수 없소. 돈을 더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오. 오면서 돈을 잃어버려 그러니 부족한 돈은 다음에 가져다 드리면 되지 않겠소. 현도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이 여인에게 비단을 내주시오. 그 말에 윤옥주는 놀란 눈으로 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 전 관상을 보다 말고 급히 자리를 뜬 바로 그 관상쟁이였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찌 나를 도우시는 것이요? 그저 지나다 보았을 뿐이요 별다른 뜻은 없소이다. 그 후로도 현도는 상주 윤옥주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녀를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또 나타나 도와주었지요. 부인 혼자 들기에는 무겁게 꾸려 이리 나와보시오.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요. 하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오해 살까 두렵소. 김현도는 일부러 그녀와 자주 마주치며 미세하게 변해가는 그녀의 관상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지요. 한편 같은 시각상복을 입은 옥주의 시아버지 허참봉은 머슴 하보기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참복나리. 그래 하보가 내 오늘 서대감을 만났는데 대감께서 며느리를 첩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수일내로 며느리 상복을 벗기고 고운 옷으로 갈아입히거라. 이번 일만 잘 되면 대감께서 나를 잘 봐주시지 않겠느냐? 본부대로 준비하겠습니다요, 나리. 시아버지 허참봉은 며느리 옥주를 정승인 서대감의 첩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이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이었지요. 3년상도 끝나지 않은 며느리를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서대감에게 바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폭하고 변태 같은 서대감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간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러니 며느리 옥주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허참봉은 며느리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승 서대감과의 관계를 통해 권력을 얻으려는 생각뿐이었지요. 다음 날 머슴 하보기에게 말을 전달받은 며느리 옥주가 허참봉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버님 어찌 벌써 상복을 벗으라 하셨는지요?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3년 전 내 서방이 죽기 전 잠시 너를 보았던 서대감께서 내가 첩이 되길 원하신다. 그러니 이참에 서대감의 첩으로 들어가 우리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거라. 시아버지 말에 윤옥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를 남의 첩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아버님 그것은 아니될 말씀입니다. 아직 3년상도 끝나지 않은 제가 어찌 또 출가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사옵니다. 며느리 윤옥주의 말에 허참봉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였습니다. 아니 어찌 시아버지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계집의 운명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도 저는 실사옵니다. 이미 서대감과 정해진 일이다. 그러니 내일 당장 상복을 벗고 서대감 댁으로 떠나거라. 그날 밤 며느리 옥주는 절망에 빠져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지요. 그리고 달빛만이 강물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옥주는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절망만이 남아있는 앞날을 그녀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지요.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허참봉 집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며느리가 밤새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그것은 지들도 알 수가 없지라. 마을 사람들도 아시마님을 본 사람이 없었구만요. 허허 이거 참 큰일이 아니냐. 금일중으로 서대감께 며느리를 보내야 하건만 정작 며느리가 오리무중이니 말이다. 어서 가서 좀 더 찾아보거라. 금일중으로 반드시 며느리를 서대감께 보내야만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허참봉 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서서 며느리를 찾아봤지만 며느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현도는 한강에서 허참봉의 며느리 옥주를 건져와 방에 눕히고 그녀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옥주의 관상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 현도는 그녀의 뒤를 미행해 한강에 투신한 그녀를 건져왔지요. 현도는 그녀의 젖은 옷을 벗겨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녀는 백옥같이 흰 피부에 곱디 고운 살결의 아름다운 미인이었지요. 그녀를 보고 있자니 현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의식이 돌아왔지요.
이곳은 어디요? 이곳은 내 집이여. 한강에 투신한 것을 내가 집으로 데려왔어. 아니 그런데 어찌 나를 구하셨습니까?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는 말에 크게 낙심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살린 것이요? 도대체 왜 나를 살렸단 말이요? 당신 때문에 앞으로 나는 가진 수모와 수치심 속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녀는 자신을 구한 현도를 무척이나 원망했습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 태어나려면 천년의 시간이 걸리건만 어째 이리 쉽게 생명을 끊으려 하시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은 다시는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하오. 옥주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현도는 울고 있는 옥주를 꼭 안아주었지요. 무슨 사연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 현도는 무척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옥주의 울음이 잦아들자 현도가 물어보았지요. 무슨 연유로 죽으려 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소? 현도의 물음에도 그녀는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시아버님은 나를 서대감의 첩으로 보내려 하오. 헌데 그자는 악마 같은 자요. 내 친구도 부모님 빚 때문에 그자의 첩으로 갔다가 행방불명 되었소. 그자는 여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들었소. 그리고 서대감의 기괴한 변태적 성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지요. 서대감은 참으로 변태스런 인간이구려. 그런데 어찌 시아버지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을 보내려 한단 말이오? 현도는 옥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중한 생명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서대감 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방도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시아버지 허참봉과 서대감의 관상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오. 그러니 내가 방도를 찾을 동안 내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으시구려. 옥주는 현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도가 관상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현도를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소. 당신이라면 믿고 기다려보겠소. 허나 조심하시오. 시아버지와 그 뒤에 있는 서대감은 무서운 사람이요. 알겠소. 내 조심하리다. 현도는 집을 나와 허참봉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참봉의 관상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현도는 열려있는 허참봉 집으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라진 며느리 때문에 난리 난 듯 했지요. 당신이 이곳에는 어쩐 일이오? 그 집 머슴 하복이 현도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이 집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아 잠시 들려보았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그때 허참봉이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더냐? 장터 거리에서 관상 보는 관상쟁이구먼요. 관상쟁이가 무슨 일로 내 집에 찾아온 것이냐? 현도는 허참봉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상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보아하니 참봉 어른의 얼굴에 초상치를 일이 있겠소. 그 말에 허참봉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였지요. 아니 저놈이 지금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하는 것이냐? 지금 무엇이라 짓거리는 것이야? 여봐라 저자의 다리몽댕이를 작신 분질러 버리거라. 참복날이 저자는 관상을 잘 보기로 꽤 유명한 자입니다요. 그러니 아시마님의 일도 있고 하니 저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요. 머슴의 말을 듣고 허참봉이 잠시 주춤하더니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내 놈이 맞는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 참봉 어른의 관상의 가족 중 한 명이 곧 죽어나갈 관상이요. 허참봉은 사라진 며느리 때문에 현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가족 중에 누구란 말이냐? 허씨 핏줄은 아니나 그는 가족이 틀림없어. 허참봉은 관상쟁이가 정확히 며느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에게 관심이 쏠렸지요. 그래 그럼 핏줄은 아니나 가족이라 하니 그는 누구더냐? 최근 이 집에 허씨 핏줄이 죽은 사람이 있어. 그자의 부인이요. 허참봉은 현도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내 며느리가 죽는단 말이냐? 그렇소. 그녀는 허참봉나리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요. 아니 나 때문에 며느리가 죽다니 무슨 막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그녀는 이 집을 떠나 다른 가문으로 가면 누군가의 손에 죽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녀를 살리는 길은 이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요. 허참봉은 관상쟁이 현도의 말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서대감과 약속을 했으므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지요. 여봐라. 궤변을 늘어놓는 저자를 당장 쫓아내고 대문 밖에 소금을 뿌리거라. 현도는 허참봉 집에서 쫓겨나오면서 일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허참봉의 관상으로 보아 그는 욕심이 가득한 자였지요. 허나 아무리 말로 그를 설득한다 한들 그 뒤에 있는 서대감 때문에 허참봉은 설득당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며느리 옥주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서대감의 마음을 돌려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참봉 집에서 나온 현도는 서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그 집 하인이 나왔지요. 누굴 찾아오셨소? 나는 관상쟁이 현도라 하오. 서대감을 뵙고자 찾아왔소. 돌아가시오. 서대감께서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오. 하인의 관상은 주인을 섬기는 충직한 관상이었으나 그 역시 욕심이 많은 관상이었지요. 지금 내 주머니에는 열량이 있어. 그대가 서대감을 만나게 해주면 이 돈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열량을 준다는 말에 하인이 혹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그가 대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현도를 후원정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범상치 않은 자가 앉아 있었지요. 대감마님, 관상쟁이를 데려왔습니다요. 오냐, 그래 이리 올라오시오. 현도는 정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소? 현도는 서대감의 관상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관상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관직이 없는 관상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잔인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였습니다. 나는 서대감님을 뵙고자 찾아왔소. 현도의 말에 범상치 않은 자가 말했습니다. 단번에 알아보는 것을 보니 자네에 대한 소문이 거짓은 아니었구려 하하. 대감께서는 아무나 만나지 않으신다네. 현도 자네가 찾아왔다 하여 내 자네가 어떤 자인지 궁금하여 들라 한 것이야.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내 들어보고 필요하면 대감께 말씀드릴 것이네. 참고로 나는 서대감님의 책산이라. 서대감 책사의 관상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무서운 자였습니다. 헌데 그 자는 이미 관상뿐만 아니라 점성술까지 모두 통달한 것으로 보였지요. 자칫하면 현도의 생각이나 계획이 그에게 발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은 나도 한번 크게 출세해 보고 싶어서 찾아왔소. 서대감같이 권력 있는 분의 관상을 봤다는 소문이 나면 나를 찾아오는 이들도 많지 않겠소. 그럼 나도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런데 책사는 현도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이 그 일로 찾아왔을 리는 없소.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오. 현도는 순간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었지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못하러 서대감님을 찾아왔겠소. 내 눈에 당신은 그런 일로 찾아올 사람이 아니오. 허나 조심하시오.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모르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서대감 책사의 말에 현도는 무척 섬뜩했습니다. 그 자의 눈은 무척 예리하고 비범해 보였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허참봉의 며느리 옥주가 사라진 것을 서대감 쪽에서는 아직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서대감의 책사는 현도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을 것 같았지요. 결국 현도는 서대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지요. 어서 나를 따르시오 부인.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요? 서대감 쪽에서 부인이 없어진 것을 곧 알게 되면 그자들이 반드시 내 집에 들이닥칠 것이요. 서대감에게는 섬뜩한 책사가 하나 있더이다. 그자는 보통이 아니요. 현도 말에 옥주는 얼른 채비를 갖췄습니다. 서대감에게 잡혀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요. 현도는 옥주를 데리고 집을 나와 성밖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현도의 은신처였지요. 당분간 이곳에서 숨어 있으시오. 내 꼭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찬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니 당분간 지내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요. 옥주를 방에 두고 나오려는데 옥주가 갑자기 현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다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소.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두시오. 그 순간 현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무척 부드러웠지요.
아니요, 이것은 당신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오. 그러니 반드시 내 기필코 해결하겠소. 아니 이게 어떻게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소. 밖으로 나가려는 현도를 옥주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지금은 왠지 죽기로 마음먹었을 때보다 더 무섭소. 현도는 나가려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죽었던 여인을 살려놨으니 그녀의 두려움 또한 그의 몫이었지요. 걱정 마시오. 나는 보기보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요. 현도는 그녀가 안정될 때까지 그녀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나 불안했던지 현도 품에서 벗어나려 하질 않았지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현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현도는 방에 누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밖에서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검은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도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네가 현도라는 자인가? 그렇소. 현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객들은 현도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도를 검은 천으로 감싸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한참 만에야 눈을 떠보니 어느 창고 안에서 서대감의 책사가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어제는 내가 왜 찾아왔는지 몰라 답답했는데 이제야 내 놈의 속뜻을 알겠다. 허참봉의 며느리는 어디로 빼돌렸느냐? 그리고 내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허참봉의 며느리가 들어오질 않다 보니 서대감 집에서도 그녀의 행방불명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죽을 운명이었소. 당신도 그녀의 관상을 봤으면 알 것이 아니요. 나도 봤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수호신 같은 자가 하나 존재하더군. 그러니 그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운명이야.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자네였어. 현도는 책사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의 실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지요. 자, 이제 순순히 모두 털어놔야 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자네 제삿날이 될 것이네. 좋소, 모두 털어놓겠소. 대신 서대감을 뵙고 그 앞에서 말하겠소. 내가 서대감님의 관상을 보려는 수작이냐? 그래서 약점을 찾아내 허참봉의 며느리를 두고 협상하려는 수작이냐? 현도는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책사는 현도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그러니 현도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었지요.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 짚었소. 날아가는 학을 보느라 발밑에 접근해오는 독사를 보지 못한 꼴이요. 오호, 이제 슬슬 재밌어지려 하는군. 발밑에 독사라. 그래, 내가 무엇을 놓쳤다는 말이냐? 며칠 전 의금부 도사 부인이 내게 관상 보러 왔었소. 헌데 보아하니 그녀 얼굴에 밝은 빛이 돌더이다. 그것은 그녀의 부군인 의금부 도사께서 큰 성과를 내고 큰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어허, 아직도 모르겠소. 의금부가 뭐하는 것이요? 그곳은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요. 그러니 조정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대감께서 위험에 처한 게 아니겠소. 현도의 말을 듣고 책사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자 현도는 잽싸게 쐐기를 박았지요. 앞으로 열흘 내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서대감께서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요. 그리 되면 당신도 끝이 아니겠소. 그러니 나를 서대감께 데려가야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이외다. 책사는 무언가 의심쩍은 눈빛으로 현도를 보았지만 달리 그에게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사는 현도를 데리고 서대감에게 데려갔지요. 현도는 드디어 서대감의 관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직접 만나 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현도는 서대감의 관상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전 대감의 따님이 아들을 보셨구려. 그 말에 서대감이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현도를 보았지요. 그것은 가족에 아는 사람이 없거늘 내 눈에 그게 보이더냐? 대감의 얼굴에 장차 크게 될 손자가 보이옵니다. 어허, 그렇단 말이냐? 내 평생 수많은 관상쟁이를 만나봤어도 자네 같은 관상쟁이는 처음일세. 서대감의 관상을 읽은 현도는 자신이 미리 세운 계획을 차차 실행해 나갔습니다. 일단 책사의 눈에 걸리지 않아야 하니 무척 신중하였지요. 좋다, 그것으로 자네의 실력은 입증되었네. 이제 자네가 내게 하려는 진짜를 말해보게.
머지않아 의금부에서 조사를 나올 것이요. 그때가 대감께는 일생일대의 위기지요. 현도의 말에 서대감의 두 눈이 커지면서 현도를 주시하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의금부가 나를 조사한다니 그것이 뭔 말이냐? 근래 임금께서 대감을 2번 외면하지 않으셨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서대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실제로 임금이 2번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지요. 그래,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다만 그것이 의금부 조사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이냐? 임금께서 2번을 외면했다는 것은 의금부가 대감을 조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둘 중 하나이지요. 이미 의금부가 대감의 약점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임금께서 대감을 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서대감도 책사도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느냐? 현도는 서대감이 미끼를 물었다고 판단되자 신중하게 세워놓은 계획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우선 문제가 될 만한 문서와 장부를 모두 옮기셔야 합니다. 대감의 집안에서는 털끝만한 것도 나와서는 아니 되지요. 그리고 뇌물로 받은 보물도 함께 모두 옮기셔야 합니다. 서대감은 현도의 말을 듣고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현도는 서대감의 사랑채에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모양을 살펴보았지요. 한편 현도를 내보낸 서대감은 책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자의 말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자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저자의 말대로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저자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면 위험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이면 더 이상 저자를 살려둘 수는 없죠. 책사의 말에 서대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문을 열었지요. 그렇다면 우선 저자의 말대로 해보게. 그리고 저자는 창고에 가두어 놓거라. 그리고 만약 거짓이면 당장 저자의 목을 치거라. 알겠습니다, 대감. 현도는 다시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요. 그런데 정말로 의금부에서 나와 서대감과 책사 그리고 그의 주변인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갇혀있던 현도는 풀려났지요. 현도는 서대감 집에서 나와 허참봉의 며느리 옥주가 기다리는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해결되었소. 서대감은 영모죄로 의금부에 투옥되었소. 아니 갑자기 어떻게 서대감이 투옥된 것이요? 그자는 저지른 죄가 많소. 그래서 벌을 받게 된 것이요. 이제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서대감이 잡혀갔다 하니 허참봉의 며느리 옥주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주는 현도의 집을 나서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지요. 옥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현도는 서평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게 현도,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네. 오라버니께서 자네에게 고맙다며 창고 열쇠를 하나 주더군. 그런데 어떻게 서대감의 비리장부와 문서를 한꺼번에 밖으로 빼낼 수가 있었나? 자네 덕분에 오라버니가 임금께 큰 포상을 받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좋아하더군. 현도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서대감 집을 찾아가기 전에 서평마님의 소개로 오라버니 의금부도사를 미리 만났었지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었고 의금부도사는 흔쾌히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도는 서대감을 찾아가 비밀장부와 문서 금은 보화를 모두 밖으로 빼돌리게 한 것이었지요. 의금부도사는 관병들을 데리고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일시에 급습해 모두 압류했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서대감의 비리 증거는 의금부로 들어가 영모 사건으로 커져갔지요. 난다하는 서대감의 책사마저도 현도에게 완벽하게 속은 것이었지요. 이복의 현도, 그나저나 일도 잘 되었으니 오늘 밤 나와 축하할 겸 술 한잔 어때? 서평마님은 또 현도를 유혹했습니다. 마님, 이번 일은 마님의 공이 큽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제가 한 잔 따라드리지요. 그 말에 마님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오 그래 현도야, 오늘은 네가 어쩐 일이야? 서평마님은 서둘러 술상을 바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도와 주건이 받거니를 하였지요. 그러다 취기도 오르고 몸이 바짝 달아오른 마님이 현도 곁으로 바짝 다가가 그를 버락 안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현도가 쓰러져 골아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코를 드르렁 굴며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 현도야. 이렇게 자버리면 어떡혀. 마님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현도는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잠든 척을 하였지요. 마님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는 술 취해 자는 척을 하며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왔지요. 서평 마님 집에서 나온 현도는 터벅터벅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루 밑에 옥주 신발이 놓여 있었지요. 현도가 서둘러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상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시아버님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나를 역적의 집으로 보내려 한 죄로 허씨 가문에서 제 이름을 빼주기로 하셨지요. 이제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셔요. 아니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놨으니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요. 왜 내가 실소? 그럼 다시 한강으로 가릴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현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주는 현도를 방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도를 올라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현도를 이끌었지요.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에도 꼭꼭 지켜왔던 남자의 정절을 현도는 그날 옥주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혼례에는 수많은 축하객들이 찾아왔지요. 현도 덕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현도가 남모르게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 후 서평마님이 건네준 창고 열쇠를 들고 그녀가 알려준 창고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중앙에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었지요. 현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었지요. 의금부도사가 서대감에게서 압류한 재물 중 일부를 현도 몫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군. 다음 날도 현도는 장터거리에 앉아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면 옥주가 옆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쌀을 퍼주었습니다. 흉년으로 곡물값이 치솟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었지요. 그렇게 현도와 옥주는 거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둘도 없는 천생연분이었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주가 현도 곁에 항상 붙어 있으니 마나님들은 불만이 무척 많았지요. 아니 자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할 것이지 어째 서방이 일하는 곳에 맨날 붙어 있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잡아뜨려야 했어. 이제는 아예 기회조차도 없구만 에잉 쯧쯧. 아니 현도 색시는 어째 오늘도 또 나와 있대. 절이 바싹 달라붙어 있으니 빈틈이 없네 없어. 그렇다고 또 포기할 내가 아니지. 아니고 말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현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왔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주변에는 적보다 아군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속에서 얻은 겸손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낮은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